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뼈를 깎는 비명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이 마침내 6.5%라는 통곡의 벽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려 2년 5개월 만에 목격하는 가장 잔혹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은 이미 6.84%를 넘어섰습니다. 7%라는 죽음의 문턱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합리적인 계산을 멈추고 극도의 패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전 기준금리가 0%에 수렴하던 그 달콤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작 2%대에 머물렀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저금리 파티 속에서 집값은 신앙이 되었고 상승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도장을 찍었던 영끌족들, 한계치까지 빚을 내어 시장에 뛰어든 비투족들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자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계장치가 매달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달 날아오는 이자 폭탄이라는 현실 앞에서 단 한 번의 정상적인 호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정점이자 최고의 부촌인 강남, 서초, 송파를 보십시오. 그곳에서 대장 아파트라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권력이 되었던 그 자랑스러운 집들이 이제는 주인의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밟기는 포식자로 돌변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 같은 현금을 씹어 삼키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주류 언론과 뉴스에서는 그저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거나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침몰하는 시스템의 뱃머리에서 연주되는 교향곡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빙산이 경제의 밑바닥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금리는 단순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중력입니다. 중력이 강해지면 허공에 떠있던 모든 거품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금리라는 환각제에 취해 있던 대중이 깨어나는 순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자산 증식의 마법이 아니라 자산 몰수의 처형장입니다. 언론이 침묵하는 사이 거대한 부채 청산의 사이클은 이미 무자비한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라는 무자비한 칼날이 빚으로 쌓아 올린 중산층의 방어벽을 어떻게 도륙하고 있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켜보십시오. 앵커들은 평온한 얼굴로 집값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우아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이타니코가 가라앉고 있는데 1등석 승객들에게 안심하라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피가 튀기는 사륙전은 텔레비전 화면 밖 차가운 법원 경매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파의 자랑이라는 헬리오시티, 강남의 자존심 레미안 개포 루체아임. 이름만 들어도 대중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던 25억, 35억, 50억짜리 초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자랑하던 집들이 지금은 주인을 잃고 경매시장이라는 도마 위에 날고기처럼 널브러져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인을 찾는 축제가 아닙니다. 빚에 짓눌려 경제적 숨이 끊어진 자들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잔혹한 장례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극이 강남 한복판에서 릴레이처럼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파멸의 궤적은 기계적일 만큼 뻔하고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제1금융권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추가 대출 한도가 막히자 다급해진 그들은 이율이 훨씬 높은 제2금융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방어선마저 무너지자 결국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손을 벌리고 마지막에는 이름조차 섬뜩한 개인 사채업자의 돈까지 끌어다 썼을 겁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외제차를 몰던 사람들이 고작 몇백만 원짜리 신용카드 대금을 막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기괴한 현실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끔찍한 돌려막기의 끝은 결국 무자비한 가압류 통보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빚의 늪에 완전히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온 강남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수억 원 싸다고 해서 군침을 흘리고 계십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바닥을 잡을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당장 그 탐욕스러운 손을 거두십시오. 감정평가서에 적힌 그 가격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던 과거의 환영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려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황금이 아닙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유동성이 말라가는 것이 경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시퍼런 칼날입니다. 집값이 싸 보인다는 착시에 속아 섣불리 그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가는 이전 집주인들이 겪었던 그 피눈물 나는 파멸의 굴레를 여러분이 똑같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대출 금리가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치솟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 섬뜩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의 값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저 차갑고 거대한 것이 경제의 심장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가장 치명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지표는 바로 굴꽃의 금리입니다.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무려 3.552%까지 수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빚을 낼 때도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헌납해야 하는 판국에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중에게 자선을 베풀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도매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덩달아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3.58%에서 순식간에 3.86%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살의 서막일 뿐입니다. 여기에 은행이 자신들의 몫을 악착같이 챙기는 가산금리라는 칼날을 덧대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라는 괴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의 포식자인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을 보십시오. 6.58%.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숫자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보는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농협은행을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혼합형 금리 상단은 이미 6.79%를 찍었고 5년 주기형 변동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6.84%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6.84%라는 숫자는 사실상 대출금리 앞자리가 7로 바뀌기 직전, 사형 집행관이 레버를 당기기 직전의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부르죠. 이 기준금리가 지금 2.5%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피비린내 나는 국고채나 은행채 금리가 3.5% 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1% 이상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에 뿜어내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굳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이미 유동성의 피가 말라붙어 돈을 구하기가 끔찍하게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이자가 스스로 폭등하며 대중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마침내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그 달콤했던 초저금리의 파티장에서 마셨던 축배가 이제 맹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잘나가던 부자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을까요? 그 파멸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선택하는 혼합형 금리를 보십시오. 처음 5년은 고정금리라는 환상의 방패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는 순간 그 방패는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시장 금리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2020년 2%대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바로 내년인 2025년, 그리고 내후년인 2026년이 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5년의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장을 배회하던 7%에 달하는 살인적인 변동금리가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자가 2배, 3배로 폭등하는 거대한 충격파가 이제 막 시장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 경매법정에서 건져 올린 충격적인 시체를 하나 부검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철옹성 같던 집이 최근 감정가 50억 5천만 원에 경매시장이라는 차가운 도마 위에 덜컥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빚의 무게에 척추가 부러져 집을 뺏긴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로테스크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집주인은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2020년 무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끌어당겼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30억 원을 20년 동안 갚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4%만 되어도 매달 은행이라는 재단에 바쳐야 하는 재물이 8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연봉이 3억, 4억씩 되는 최상위 포식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떼고 매달 800만 원을 오직 빚을 깎는 데만 쏟아붓는 것은 생사를 도려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고했듯 이 금리가 7%로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갚아야 할 피해 대가는 300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숨만 쉬어도 1년에 3억 원 가까운 돈이 이자라는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고 연봉이 높아도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이들은 1금융권에서 쫓겨나 2금융권에서 다시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래도 막지 못해 개인 사채업자에게 2억, 3억씩 손을 벌립니다. 나중에는 고작 몇백만 원짜리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의 철퇴를 맞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죽음의 무도를 추다가 결국 거대한 부채의 늪에 머리끝까지 잠겨 질식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강남 한복판 50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빚잔치의 민낯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끔찍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그 환상의 호가로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떠있는 숫자들은 그저 집주인들의 집단 환각 상태를 보여주는 픽셀 조각일 뿐입니다. 시장의 실거래가 붕괴 메커니즘을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사례로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33평형 아파트. 한때 31억 4천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찍으며 콧대를 높였던 이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을 보십시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28억, 29억 원짜리 매물들이 유령선처럼 둥둥 떠다니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과거 31억에 샀던 영광스러운 기억에 취해 고작 4억에서 5억 정도 낮춘 27억 원짜리 매물에 급매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누군가 덥석 물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체처럼 차갑고 냉정합니다. 27억, 28억이라는 숫자 앞에는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매수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피가 튀기는 현실에서 거래가 성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급매라는 호가에서 3억 원의 생사를 더 도려내야 합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가장 싼 매물보다 수억 원을 더 무자비하게 후려쳐야 비로소 실거래가라는 피 묻은 도장이 찍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대비 7억에서 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완전히 증발한 뒤에야 간신히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강남의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 역시 똑같은 학살극을 겪고 있습니다. 최고가 31억 5천만 원을 자랑하던 아파트가 최근 27억 원의 실거래가 되며 무려 15%가 폭락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호가는 29억 8천만 원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 돈이 오가는 현장에서는 27억 원으로 뚝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호가라는 환상과 실제 시장의 실거래가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죽음의 계곡이 패여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내 집값은 아직 비싸다고 착각하며 버티지만 매수자들은 그 가격에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매물은 900건, 1000건씩 빙산처럼 거대하게 쌓여가는데 거래의 심장 박동은 멈춰버렸습니다. 빚을 갚으려 발버둥치며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지옥. 유일한 비상구가 콘크리트로 꽉 막혀버린 채 결국 꼼짝없이 법원 경매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자산을 강제로 청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동성이 말라붙은 부동산 시장에 소름 돋는 진짜 민낯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 경매 시장마저 그야말로 거대한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최근 32%라는 참혹한 숫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0채가 도마 위에 올라오면 무려 7채는 유찰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고 겨우 3채만이 주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피 묻은 자산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주 섬뜩합니다.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보다 20%, 30%라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낙찰을 받아 환호하는 순간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실거래가가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기막힌 비극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잔혹합니다. 송파구의 낙찰가율은 무려 15.8%나 폭락했고 강남구는 14.8%, 서초구마저 8.6%라는 충격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콧대 높던 그 아파트들이 경매 법정에서조차 찬밥 신세로 전락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경매 입찰자들조차 지금 이 거대한 하락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장 눈앞에 숫자가 싸 보인다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산 붕괴의 늪에 빠져 익사할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라는 달콤한 환각에 취해 끌어다 쓴 천문학적인 빚이 이제는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치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려 발버둥 쳐도 시장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어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폭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남 최고급 아파트들이 매일같이 경매 시장의 제물로 받쳐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거품 붕괴의 생생한 민낯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극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뼛속까지 시린 두 가지 경고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의 위기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변에 자리 잡은 최고급 아파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32억 원짜리 이 화려한 성이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면 그 속은 빚으로 골마 터져 있습니다. 13억 9천만 원,
7억 2천만 원, 3억 9천만 원이라는 빚의 사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슬의 맨 끝, 아주 초라한 후순위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여 이 집이 경매라는 도살장으로 넘어가면 법은 무자비하게 순서대로 돈을 찢어 밝깁니다. 세입자는 그 거대한 채권자들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거리로 쫓겨날 확률이 농후합니다. 결국 내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세입자 스스로 법원에 강제 경매의 칼을 빼들어 집주인의 목을 쳐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 도곡동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려 15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도 제발 내 돈 좀 돌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경매로 집을 넘기는 세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다면 화려한 샹들리에를 볼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융자 상태를 현미경 보듯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주인도 속으로는 고작 카드값 몇백만 원을 막지 못해 가압류가 걸려있는 속이 텅 빈 강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세금을 떼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공중분해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전세 사기가 아닙니다. 갭 투자라는 탐욕으로 무리하게 덩치를 키운 깡통 전세의 시한폭탄들이 도처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집주인의 신용이 곧 여러분의 전세금, 아니 여러분 생존의 안전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경매 시장에서 30%, 40% 폭락한 가격표를 보고 탐욕의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면 당장 그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것은 기회의 가면을 쓴 처형장입니다. 서초구 트라펠리스의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19억 원까지 추락했다고 해서 바닥을 주었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20% 싸게 낙찰받고 환호하는 그 순간 불과 한 달 뒤 실거래가는 그보다 1억 2억 원 더 밑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지금 시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는 심연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낡은 격언이 지금 강남과 서초의 한복판에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헐값에 현혹되어 다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전 집주인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밧줄을 스스로 자신의 목에 거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피바람이 부는 이 지옥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레버리지, 즉 빚이라는 이름의 맹독을 당분간 완벽하게 끊어내십시오. 최소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무리한 비투는 여러분의 자산을 잿더미로 만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때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가 끝날 때까지 짐승처럼 웅크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잔혹한 생존의 시간입니다. 둘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의 달콤한 헛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국고채 5년물 금리입니다.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인 이 금리의 목이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은행의 대출 금리도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명백한 변곡점이 시장에 켜지기 전까지 절대로 섣불리 지갑을 열고 칼날을 쥐지 마십시오. 셋째, 현금을 쥐고 버티십시오. 모든 거품이 터지고 콘크리트 잔해만 남은 진짜 지하실 바닥에서 피 흘리며 쏟아지는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승자는 오직 현금을 쥔 자뿐입니다. 만약 지금 살인적인 이자를 내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더 큰 파국이 오기 전에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손절하여 현금 흐름을 살려내십시오. 개인 자산의 구조 조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차가운 분석은 거시경제의 톱니바퀴와 법원 경매의 피 묻은 데이터를 날 것 그대로 해부한 결과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과 파멸의 대가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시장은 무능력자를 동정하지 않으며 데이터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언론의 우아한 거짓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고 끝까지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로 걷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대중을 기만하는 화려한 호가 뒤에 숨겨진 가장 잔혹하고 날카로운 진짜 데이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